퍼 아닌가요? 이름이?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77번까지, 몇 번까지 됐지? 73번까지 제가 했고요. 74번부터 또 질문 받을게요. 74번부터 혹시 77번에서 질문이요. 유이야, 없습니까? 77번. 자, 77번 한번 가볼게. 자, 77번 보시면 요것도 이제 되게, 와, 이게 풀이가 엄청 쉬운데 그걸 생각하는 데까지가 오히려 어려워요. 풀이는 진짜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보시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지금 몇이래? 2래. 그리고 ABC가 지금 몇이래? 9다 라고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분수는 일단 우리에게 별로 중요치가 않아. 분수가 너무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양쪽에 한번 ABC를 곱해볼게. 요렇게. 근데 여기서 ABC 곱할 때 9를 곱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9를 곱해도 되지만 여긴 9를 곱하는 게 아니라 ABC를 곱하는 거야. 그럼 하나씩 분배한다라고 하면 A 하나씩 사라지니까 BC, AC, AB는 9 곱하기 2니까 18. 여기까지는 잘 나왔어. 그리고 끝나야 돼.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대. 왜? 문제에서 보면 A 더하기 B. 이거 사실 이 문제가 이제 얘랑 비슷한 문제가 있긴 있죠. 자, 이거의 값을 지금 찾아달래. 근데 어떻게 구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걸 다 전개를 한다고 한들 뭐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를요 제가 K라고 한번 더 볼게요. 우리 지금 K 값 구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미안. 이걸 K 값이라고 두는 게 아니라 얘가 135래. 미안. 문제를 다른 문제랑 착각했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K라고 더 볼게. 선생님, 선생님이 구하고자 하는 걸 K라고 두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K라고 둬서 값을 이용해서 얘를 찾는 거지 얘를 K라고 둬도 돼요?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얘 있지.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를 K를 이용해서 나타내 볼게. 고은아. A 더하기 B를 뭐라고 쓸 수 있지? K 마이너스 C. 얘는 K 마이너스 A. 얘는 K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어. 그러면 이 135라는 건 사실 어떻게도 찾을 수 있냐면 K 마이너스 A, K 마이너스 B, K 마이너스 C를 곱해서 나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선생님, 저는 저게 더 어려워 보이는데. 아니야, 이제 답 나와. 답이 갑자기 나와요. 한 줄 만에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들 K라고 썼지만 내가 이걸 X라고 놨으면 X-A, X-B, X-C거든요. 이거 꼭 X에 관한 몇 차식 같아요? 3차식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근이 누구? A, B, C가 되는 거예요. 그럼 혹시 우리 3차식 요거 아직도 그래도 F반 정도면 이제 이거 아셔야 돼요. F반 정도면 이거 전개하는데 2개 전개하고 이거 곱하고 있으면 안 돼요. F반이면. N반 애들은 그렇게 절대 하지 말라 그랬거든. 대부분 애들이 3차식 전개하면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막 곱해서 답을 찾으려는데 그러다가 시간 다 써먹어요. 근데 그럼 얘를 빨리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 얘가 X에 관한 3차식이고 근 E, ABC야. 그럼 우리 바로 뭘 써먹어야 돼?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냐? 얘도 근이 ABC니까 K에 관한 3차식이면 K 세제곱 세근의 합 A, B, C 그리고 K제곱. 그리고 3차식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합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개씩 곱하는 거 A, B, B, C, C, A, K. 그리고 마지막 곱 A, B, C 곱하는데 곱도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요. 요게 지금 135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3차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전개한 거예요. 세근의 합 2개씩 곱해서 더한 거 세근의 곱. 그럼 선생님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 저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K였거든요. 그래서 얘가 K 돼요. 얘는 18이 돼요. 얘는 9가 되고요. 그럼 얘가 사라져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18K 더하기 9, 빼기 9가 135다. 그래서 얘가 넘어가서 144가 돼서 그러면 약분하면 뭐가 나옵니까? 8 나오나요? 끝났네. 얘가 8이에요.
답은 몇? 아, 그냥 값이네? 답 8, 끝.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될 건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 이거 문제 말고 다른 문제 하나는 되게 잘 풀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얘부터 먼저 알려주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거일 때 막 이거 찾으라는 문제 있었을 거야. 뭐 A 더하기 B. 요건 애들이 또 되게 잘해요. 이거 구하라 그러면 또 기가 막히게 A 더하기 B는 10-C네, 10-A네, 10-B네 이렇게 해서 풀었던 문제가 있거든. 오히려 얘를 먼저 알려주고 얘 구하라고 하면은 쉬워하면서 얘를 알려줄 테니까 얘 구해봐라고 하면 당황하죠. 근데 어쨌든 같은 풀인 거예요. 내가 얘를 K라고 놨다면, 얘가 10이었다면 이라고 생각해서 풀었던 거랑 얘를 K라고 두고 풀었던 거랑은 사실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77번까지 없어요? 다음 마지막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문이요. 아, 80번. 몇 번? 78번이요? 자, 80번? 그럼 이렇게 두 개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78번부터 먼저 가볼게요. 자, 78번 보면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앞에 있는 식이랑 뒤에 있는 식이랑 뭔가 연관성이 보이죠? 2x 빼기 y. 그 다음에 플러스 4z가 10이래요. 근데 내가 이거 안 보고 써볼까? 아마 그 뒤에 있는 식은 얘였을 거야. 4x제곱 플러스 y제곱 16z제곱이었을 거야. 그게 그리고 몇이래? 48이야 라는 거야. 선생님은 어떻게 요 앞에 거 식 쓸 때 그냥 바로 쓰셨어요? 라고 하면 얘가 제곱됐고 얘가 제곱됐고 얘가 제곱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눈에 보기 어려우면 A, B, C라고 치환해버리면 이 두 식은 어떻게 모양이 바뀌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2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지금 48이라는 거야. 너 뭐를 A라고 놨어? 나 A가 2X고 B가 마이너스 Y고 C가 지금 4Z야 라고 일단 알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저 이거 알면 곱셈 공식으로 뭐 하나 구할 수 있죠. 얘는 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2배의 AB, BC, CA를 한 것이 지금 48이지 않냐라는 거야. 그럼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가서 그 다음 2로 나누면 실질적으로 얘도 뭐가 나온다? 48 이렇게 나오더라. 이해 가요? 자, 근데 끝. 더 이상 못 구해요. 또 애들이 멈춰요 여기서. 선생님, 그럼 이게 48이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 AB, BC, CA가 48이거든요. 아, 요거 나중에 학교 시험이 됐든 수행평가에서 좀 생각이 먼저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요 두 개 보면 뭔가 의심 하나 가지 않아요? 뭐냐면, 선생님 어떻게 A, B, C를 각각 제곱해서도 48이고 서로 다른 것끼리 두 개씩 곱해서도 더해도 48. 어떻게 같은 값이 나오냐는 거야.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잘 봐. 요거 B 대신에 A로 바꿔요. C 대신에 B로 바꿔요. A 대신에 C로 바꿔요. 다시 한 번만요, 선생님. B 대신에 A로 바꿔요. C 대신에 B로 바꿔요. A 대신에 C로 바꿔요. 그럼 결국 A, B, C는 다 어떠면 돼요? 같으면 돼요. 끝났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푸는 건 아니에요. 원래 정석은. 원래 정석은 어떻게 푸냐면요. 얘도 48이고 얘도 48이면 둘이 빼면 뭐 나와요? 0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둘이 빼야 돼요. 그럼 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AB 빼고 마이너스 BC 빼고 마이너스 CA 뺐더니 0 나오는데 이거 대표적인 아까 무슨 공식이에요? 2분의 1 공식이죠. 그럼 얘가 0 나오려면 0, 0, 0밖에 없어서 A랑 B랑 C랑 같다는 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 이 소리나 똑같은 거죠. 그럼 A, B, C가 같으니까 2X랑 마이너스 Y랑 4Z랑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3개 더했더니 12면 A, B, C가 같으면 3A가 10이니까 A가 뭐 나와야 돼요? 4 나와야 돼요. 그럼 얘가 다 4라는 소리예요. 그럼 X는 자동적으로 2, Y는 마이너스 4, Z는 1이 될 수밖에 없겠다. 문제가 뭘 찾아달랬어? X, Y, Z를 다 더해달래요. 답은 끝났죠. 다음 또
아까 몇 번? 80번? 80번 한번 가볼게요. 80번은 선생님이 그림을 완벽하게 똑같이 그릴 자신이 없으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냥 문제가 하란 대로 할게요. 자, 지금 보면 높이를 뭐 이미 다 그림에서 표현했으니까 문제는 안 읽을게요. 문제는 어디만 읽을 거냐면 거기 보시면 몇 번째 줄이야? 네 번째 줄. 자, 흘러 넘치고 남은 물의 양이 2분의 45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다 라고 나왔어. 얘들아, 흘러 넘쳤다는 게 뭐야? 우리 요거 그거 아시죠? 그 유레카. 아나? 유레카라는 게 어떻게 나왔어? 이게 내가 이런 거지. 이거 부피 어떻게 구해? 이게 정확하게 사각형이면 구할 수 있는데 지금 모양도 곡선이고 볼록볼록 튀어나오는데 이거 부피 어떻게 구해? 내가 완벽하게 부피를 계산할 수 있는 통에다가 물을 채운 다음에 얘를 뭐해?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 부피만큼 물은 어떻게 하겠어? 넘치겠지. 그럼 결국 이 흘러넘친 물의 부피가 얘 부피랑 똑같다라는 거지. 얘도 똑같아. 원래는 가장 큰 물통이 있었는데 안에 두 개를 넣었나 봐. BC를. 그랬더니 물이 넘쳤대. 그 넘친 양이 지금 2분의 45파이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따로따로 C의 부피와 B의 부피를 구했을 때 합이 2분의 45파이 나온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한번 가볼게. 자, 흘러 넘친 양 한번 구해볼게요. 자, 고은아, 흘러 넘친 거 찾을 거야. 어디서? 전체 부피 어디서? A? 세제곱인가요? A 파이 R 제곱에다 A까지 곱하니까 A 세제곱에서 누구를 뺄 거예요? B와 C의 부피를 빼지 않겠습니까? 그치? 그럼 B와 C 부피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 대문자 B의 부피는 B 세제곱, C 세제곱. 그걸 뺀 게 뭐다? 2분의 몇 파이? 45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파이도 지울게요. 어차피 앞쪽에도 파이가 붙어 있었으니까요. 고은아, 이해가? 이거, 맞다. 이거 질문한 사람을 이해해야지. 질문한 사람 누구야? 이거. 걔를 이해시켜야 되잖아. 80번. 없어요? 너야? 질문했어? 하려고 했어? 왜냐면 걔를 이해시켜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모르는 문자는 3개인데 식을 여기서 하나 좀 이쁘게 바꿔 쓸 수 있는 거 없을까요? 라고 하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가장 밑에 있는 원 있지. 이게 가장 큰 원이라고 생각해봐. 그 물기둥을 위에서 쳐다본 거야, 물통을. 그럼 여기에 조그마한 원이 들어가 있고 여기 중간짜리 원이 들어가 있어. 근데 아시다시피요, 요렇게 이어보면 가장 큰 물통의 지름은 조그만한 2개의 물통의 밑면의 원에 지름 2개 더한 거랑 어때? 같아야 돼. 그러면 얘가 A고 A고 B고 B니까 2A 더하기 2B는 뭐라고 쓸 수 있어? 가장 큰 거 C였나? 미안. 선생님 거꾸로 썼어. 가장 작은 게 B랑 C야. C, C, B, B니까 오히려 2C 더하기 2B가 2A라고 쓸 수 있으니까 C 더하기 B는 A다라고 하나 해석할 수 있겠네. 야, 그러면 이거 딱 봐도 저거 걸고 넘어지라는 것 같은데? 요게 한 문자로, 이게 문항수가 너무 많거든? 그럼 이거 하나로 좀 다운시켜 보자고. 어떻게? 이 B를 반대로 넘겨서 이거 A-B로 만들면 요거 뭔가 접근할 수 있는 뭔가 거리가 하나 생기지 않았냐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왜?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 그 다음 문장 읽어보면 두 블록 BC의 아래쪽에 있는 밑면의 넓이의 합은 이라고 했어. 그럼 결국 B제곱 파이랑 C제곱 파이야. B제곱 파이 더하기 C제곱 파이. 파이는 지울게 얘들아. 그거의 넓이는 뭐래? 9분의 4배 차이 난다라는 거야. 그럼 9분의 4 A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 선생님, 그 게임 끝났네요. 이게 BC에 관한 식이 나오는 게 좋네. 근데 BC는 또 우리가 얘 갖다가도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여기 BC 있으니까 얘를 예를 들어서 B 더하기 C의 제곱에 마이너스 2BC로 접근해서 9분의 4 A제곱이다 라고 하면 얘 대신에는 A제곱을 넣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BC는 A제곱이 들어갔는데, 야, 이거 반대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 플러스로 바꾸면. 그러면 A제곱에서 9분의 4 A제곱을 빼면 9분의 5A제곱이다. 이런 관계식도 하나 찾을 수 있겠네. 자, 그때 문제가 뭘 구해달래? 그때 나 A의 부피 좀 구해줘 라는 거지. 자, 그럼 이거 또 접근 한번 해봅시다. 이거 문제를 좀 귀찮게 만들어놨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랑 A랑 BC랑 관련된 거 나왔으니까 저거를 좀 모양을 바꿔봅시다.
A 대신에 요걸로 한번 가볼까? 자, 봐봐. 선생님 머릿속에서는 요게 먼저 보였어. 자, 요거 보면 A 대신에 B 더하기 C를 넣어버려. 그리고 저 뒤에도 마이너스로 묶으면 요렇게 나와. 오호. 요렇게. 그러면 선생님 왜 이렇게 묶으셨어요? 라고 하면 여기서 B3승, C3승 나오는데 얘랑 없어지거든, 일단. 그럼 얘는 없어지는 거 오케이, 땡큐 하고 이제 여기서 부가적으로 나오는 거 한번 해볼게. 3B 제곱 C 3BC 제곱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2분의 45라고 쓸 수 있겠다. 그리고 3으로 다 약분하고 15고 이걸 심지어 또 BC로 묶으면 B 더하기 C가 2분의 15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B 더하기 C가 또 뭐였어? A였네. 그치? 그럼 또 BC는 뭐였어? 여기서 BC가 18분의 5A 제곱이 나와서 여기다 또 넣어줘. 아, 그럼 이제 이 식은 다 A에 관한 식이 나오는 거야. 뭐 18분의 5A 제곱에다 A까지 곱해서 18분의 5A 세제곱이 돼서 나오겠지. 그럼 이제 약분 타임. 우린 A 세제곱 구하는 거야. 5로 약분해서 3. 양쪽에 18을 곱하면 9. 그래서 A의 세제곱이 27 이렇게 나오네. 길이는 음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A는 3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럼 B 더하기 C도 3이라고 쓸 수 있겠고. 문제가 뭘 찾아달랬어? 아까 A 그릇의 부피였으니까 A만 알아도 충분히 풀었네. 답은 27파이.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 다음 또 있습니까? 빨리요. 이제 마지노선이요. 한 문제 정도 추가적으로 받고 진짜 끝내야 돼. 오늘 어차피 저한테 다 채권사 받으셔야 돼요. 없어요? 자기는 죽어도 여기 설명 듣고 싶다. 잠깐만, 숫자 2개가 나왔거든. 64번하고 62번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저는 둘 다 정말 좋은 문제인데 일단 64번을 해드릴게요. 먼저 62번이 누구야? 지우야? 누가 62번 했어? 64번은? 그 64번부터 먼저 좀 해줄게. 왜냐면 선생님이 아까 64번을 친구 2명이 먼저 질문해서 풀어보니까 야, 이거는 진짜 좋은 문제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64번 한번 봐봐. 자, 우리 PX를 누구로 나누었냐면 2x 플러스 1로 나누었대. 그랬을 때 몫이 QX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5다라고 나왔어.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똑같은 PX를 갑자기 뜬금없이 2Q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치고 몫은 누군지 모르겠고 나머지를 지금 찾아달라. 합과, 몫과 이런 걸 구해달라는 거야. 자, 잘 봐. 우리가 PX를 여기다 넣어서 진짜 나눌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쪽 있지. 요쪽을 요런 모양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한번 노력해보자 이거야.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요 QX, 여긴 Q-X니까 사실은 여기까지만 바꾸면 돼. 그러니까 요 모양을 잘 요리조리 만들어서 얘랑 똑같은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선생님 그럼 저는 저걸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라고 하면 첫 번째, 잘 봐. EXQX고 여기는 EQX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얘를 2분의 1로 한번 묶어볼게. 얘를. 그럼 요거 2분의 1로 한번 묶어내면 요렇게 쓸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가? 아까 어떤 친구가 질문해서 내가 요게 제일 좋은 풀이 같더라고. 자, 어렵나요? 고은씨? 안 어렵지? 여기, 미안. 미안. 손님, 여기 2분의 1이면. 예.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잠깐 순서를 바꿔서 써도 될까요? 2를 좀 뒤로 보내볼까요? 요렇게. 2를 그냥 요 뒤에다 쓸게요. 왜냐면 얘네 둘이 만나서 EQ 되게 만들려고. EQ 됐잖아. 그치?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를요 EQX 마이너스 1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번 그냥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잘 봐. 잘 봐. EQX는 여기 있어요.
그쵸? 여기 마이너스 1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내 마음대로. 수학은 내 마음대로 해줘도 돼요. 단 어떻게 했을 때 내 마음대로 붙여주면 다시 내 마음대로 빼야 돼요. 근데 어떻게 뺄 거냐면 요 뒤에 x 플러스 1이 2분의 1이 있었으니까 일단 x 플러스 2분의 1을 썼어. 잘 봐. 요거랑 곱하면 얘 나오죠. 맞죠? 근데 얘랑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1이 부가적으로 나오거든요. 불필요하게. 그럼 난 다시 어떻게 해주면 돼요? 더해서 없애주면 되지 않을까요? 요렇게. 다시 한 번 더. 얘를 2로 묶었어요. 왜? 이 2를 얘한테 주고 싶어서. 여기가 2q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내 마음대로 2를 곱하면 여기도 2 곱해야 되면 여기가 px가 아니라 2px가 되니까 오히려 얘한테 2를 뺏어서 얘한테 준 거예요. 야, 너 2 나와. 그 다음 너 얘한테 가. 그래서 2q를 만들었어. 근데 나는 이 뒤에 빼기 1도 필요하니까 2qx 빼기 1을 내 마음대로 만들고 이 x 플러스 2분의 1을 일단 써줬어. 그러면 문제가 생겨. 요렇게 곱하면 얘는 나오지만 요렇게 곱하면 불필요한 게 나오니까 다시 더해서 없애자 라는 거지. 그럼 이제 이 식을 다시 이쁘게 써보면 px를 2qx-1로 나누면 몫이 x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고 나머지는 얘네 둘이 더한 x 플러스 2분의 11이 나온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원하는 얘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의 뭘 찾아달라? 합이었나요? 몫과 나머지의 합을 지금 찾아달라는 거랑 똑같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x는 2개니까 2x 2분의 11과 2분의 1 더하면 2분의 12니까 6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지. 요거 어려워요. 맞아요. 자, 그러면 아까 질문 나온 62번은 제가 따로 그 질문 한 학생만 해결을 하고요. 왜냐면 이러다가는 이제 진도를 못 나가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제가 진도를 먼저 나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네. 추워요? 춥다고? 지금 오픈기 틀었는데? 자, 오늘 항등식만 나가요. 나머지 정리는 안 나갑니다. 항등식만 나갑니다. 항등식은 한 문제가 유형이 몇 개 안 돼요. 4개인가? 3개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5개였나? 뭐 근데 여러분들 이미 다 할 수 있어서.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항등식을 배우기 전에요. 우리 항등식도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등식 위에 누가 있냐면 등식이 있어요. 등식. 그럼 등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수학에서 말 그대로 같다를 이용해서 나타낸 식을 우리가 모조리 다 등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등식은 2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항등식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그리고 둘째가 바로 누군지 아세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좀 놀라실 거예요. 둘째가 바로 방정식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항등식과 방정식 요 차이는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수학에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만 주면 얘는 뭐라고 불러요? 1차 식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다가 는 0을 붙이면 뭐가 되죠? 1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얘가 0보다 크다 하면 뭐죠? 1차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는 y를 붙이면 뭐가 되죠? 1차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똑같아요. 여긴 1차인데 이 뒤에 뭐를 붙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가 달라져요.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은 항등식 배운 다음에 나중에 뭐 배워요? 2차 방정식 배우고 2차 함수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2차 부등식까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 1차, 2차 같은 식을 공유하고 요 뒤에 쓰는 표현만 달라지기 때문에 성질은 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차식은 그냥 식에서 끝났다면 1차 방정식은 바로 해를 찾는 거죠. 그리고 1차 부등식은 그 해를 범위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고요. 1차 함수는 그 해를 찍어서 뭘 그려봐요?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해만 찾을 수 있어도 범위를 찾을 수 있고 그 점들을 이어보면 그래프 모양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인데 일단 방정식과 항등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방정식은 우리가 바로 해를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식이라면 항등식은 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성립하는 값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모든 문제가 항등식 블라블라블라블라 항등식 뭐뭐뭐뭐뭐 이렇게 문제에서 항등식 세 글자를 주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항상 같은 식을 바로 뭐가 항상 같냐라고 하면 말 그대로 미지수 x, y, k, z 등등등 이 미지수 값에 뭐가 들어가도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는 식을 우리가 모조리 다 항등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 저번에 이 문제 기억나세요? 2x 플러스 4y 플러스 1분의 ax 플러스 by 플러스 2? 요게 일정한 값을 가질 때라고 했던 문제 기억나시죠? 이 문제 그때 어떻게 풀었어요? 아, 잠깐만. 우리 혹시 이거 항등식에 있나?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안 했으면 좀 이따 할게, 이거. 선생님이 좀 이따 할게. 자, 아무튼. 그래서 x, y, k, z 등등등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온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우리는 걔를 다 모조리 항등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문제에서 항등식이라고 줘야지만이 저는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항등식이라는 세 글자 대신에 다른 걸로 표현해서 나타내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하면 항등식 문제라는 거고, 두 번째, 임의의 x에 대하여 임의의라는 게 말 그대로 수학에서는 뭐냐면 무작위라는 거야. 무작위. 뭐가 들어갈지 몰라. 뭐가 들어갈지 모른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다 들어가도 된다는 거네. 그래서 모든 실수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떠한 x값에 관계없이, 어떤 x값에 상관없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문장은 바로 4번일 거야. 바로 뭐야? 어떤 미지수 값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요 문장이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x값에 관계없이, k값에 관계없이, z값에 관계없이. 아, 그럼 결국 요 네 문장이 먼저 첫째 줄에 써 있으면 이 문제는 모조리 항등식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겠구나라는 거야. 근데 그럼 제가 문제를 보고 이거 이제 항등식 문제다. 그럼 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해를 구하는 게 아닌데 내가 그럼 여기서 무슨 값을 구하는 거지? 라고 하면 항등식은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야. 첫 번째는 개수를 비교하자. 그래서 개수비교법. 두 번째는 야, 이거 개수가 너무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그럴 때는 어느 정도의 숫자를 넣어서 풀자. 그래서 수치대입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개수비교법 못합니까? 수치대입법 못합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문제를 보고 이거 개수비교법 쓸까? 어떤 문제를 보고 수치대입법을 쓸까? 헷갈리는 것뿐이야. 그때 어떤 친구는 개수비교법에 수치대입법 풀어오고 수치대입법에다가 개수비교법 풀어와서 시간은 오래 잡아먹고 실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시간은 오래 걸리고 뒤에 문제 못 풀고 이런 사태가 발생돼.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개수비교법은 있잖아. 딱 한 경우에서밖에 못 써. 뭐냐면 식이 이뻐야 돼. 식이 깔끔하다. 식이 깔끔하면 무조건 다 개수비교법 쓰세요. 예를 들어서 너무 깔끔한 것도 있죠. 이런 거.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근데 첫째 문장에 모든 실수 x에 관하여. 항등식이에요, 선생님. 진짜 같다가 있네요. 그럼 같은 차수는 같은 개수를 가져야 되니까 a는 2, b는 4, c는 1이겠네요. 요건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식이 더러운 거야. 식이 더러울 땐 당연히 수치대입법을 써야 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어떤 숫자 넣어요, 선생님? 가끔가다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 넣어갖고 오는데 수치대입법은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를 넣는 게 아니라 바로 0이 되게 하는 인자를 넣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4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1 더하기 c야. 이걸 물론 다 전개해서 꼴랑 2차밖에 안 되니까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해도 되겠지만
이거 만약에 4차고 이거 4차야. 어떻게 다 전개? 5차도 전개를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아 선생님 제가 대충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뭐 넣을래? 여기 인수가 0이 되게 하는 인자. 아 x에다 한번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어서 c 찾고 그 다음은 선생님 뭐 넣어야 돼요? 그 다음은 없어요. 얘가 0 되는 값이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뭐 그 다음 마이너스 1 넣었으면 뭐 0이랑 1 정도 넣어서 a, b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아 수치 대입법은 내가 좋아하는 숫자를 넣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식에서 미지수가 0 되게 하는 인자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아주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 개념 프린트에 써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1페이지에 미정계수법 밑에 한번 참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참고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전개식이 복잡한 경우 전개식이 복잡하다는 건 식이 더럽다는 거랑 같은 의미니까 전개식이 복잡한 경우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이건 알겠다 이거야. 근데 얘들아 2번에 별표 100만 개 치세요. 난 도대체 이 2번을 설명해도 왜 2번에 관련된 문제를 못 풀어오는지 모르겠어. 아쉬워 너무. 왜 그러냐면 2번 꼼꼼하게 읽어볼게. 뭐라고 나왔냐면 항등식의 한 변이 fx와 다항식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수치대입법을 이용한다라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이 2번 내용을 어디서 가장 많이 접하는 줄 아세요? 나머지 정리예요. 나머지 정리에서 아마 이 문제들 다 풀어보셨을 거예요. 애들이 대부분 질문해요. 한 10명 중 8명이 질문합니다. 이런 문제들.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들 있죠. 이렇게 나왔는데 이래놓고는 막 여기서 px를 찾아라. 아니면 여기에 막 미지수가 껴있어요. 이랬을 때 미지수 저 a, b 찾아라. 막 이런 문제 나왔을 거야. 근데 이쪽이 굉장히 더럽게 나오는 거야. 그럼 제일 애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여기 2차네. 여기를 내가 뭐 5x 플러스 k라고 둔 다음에 싹 다 전개해서 문제 풀어야지. 그거는 무슨 법을 쓴 거예요? 개수비교법 쓴 거예요. 왜? 가운데 갖다 있으니까 항등식인 거 알겠고 오른쪽과 왼쪽이 식이 똑같으니까 나는 얘를 5x 플러스 k라고 둬서 얘 전개한 식과 얘 전개한 식을 같은 차수는 같은 개수를 갖는다 해서 찾는 개수비교법을 쓰겠다 이거지. 근데 문제가 생겨요. 나 이거 만약에 더럽게 주면 어떻게 할 거야? 엄청나게 더러워. 미지수 난무하고 있어. 그럼 이거 전개해서 개수비교법 못 써요. 근데 이걸 잘 보니까 선생님 항등식의 한쪽이 다항함수와 fx 그 fx는 꼭 fx 아니어도 돼요. gx여도 되고 어쨌든 함수가 나오면 돼요. 다항식과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수치대입법을 쓴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이거 문제 풀 때 뭐 넣었어요? 2 넣었어요. 왜 2 넣었어요? 이쪽 0 만들으려고. 0 만들어서 4는 식 하나. 그 다음에 또 요 px가 0 되는 값을 뭘 찾을 거예요. 그래서 1 넣었더니 px가 0 돼가지고 또 뭐는 둘이 연립하면 답 나오거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떤 시야가 이제 열려야 되냐면 단순하게 그냥 식이 전개돼 있고 이쪽 식이 블라블라 써 있으면 그냥 얘네들이 같대. 이거 전개해서 풀어볼까?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더라. 우리 시간 모자라. 지금 우리 거의 21문제를 지금 46분, 40분 만에 풀어야 되는데 이거 언제 다 전개해? 그게 아니라 같다 있네? 항등식이네? 어느 한쪽이 어떤 EX 플러스 1과 FX로 이루어져 있어. 아, 오케이. 이거 항등식에서 수치대입법이네. X에다 뭐 넣자?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문제에서 또 뭐 줬어? F4가 0이래. 아, 그럼 이번에 4 넣어보자. 그래서 또 여기서 미지수 하나 더 찾고. 그래서 연립해서 FX 찾는 게 이 문제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친구도 많잖아. 막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이걸로 나눈단 말이야. 그래서 fx 찾으려고 그래. 뭐 안 된다니까. 시간 모자라다니까. 이거 나눠서 찾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보고 이번에는 혹시 여기 0 되는 값이 있으면 0 되는 값도 한번 넣어보고 이거 수치대입법으로 풀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보시면 개수의 총합, 상수항, 그리고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의 총합, 그 다음 상수항. 선생님 왜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놓으셨어요? 제가 말했죠? 상수항은 개수다 아니다? 아니다. 상수항은 절대 개수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상 항등식 그냥 기본 개념이고요. 제가 문제를 풀면서 그냥 중요한 것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항등식 책 한번 볼게요. 여러분 1번 유형이랑 2번 유형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연습시키기 위해서 1번 유형은 개수비교법으로 풀어봐.
2번 유형은 수치대입법으로 풀어봐. 이렇게 나눠 놓은 거지. 여러분들 숙제할 때는 꼭 그럴 필요 없어요. 수치대입법이 더 편할 것 같으면 그냥 수치대입법 쓰시고 개수비교법이 편하면 개수비교법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예를 들어서 내가 6번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볼게. 6번. 아니다. 너네 5번을 내가 푼다고 생각해 볼게. 5번. 이거 봐봐. 5번 문제 봐봐. 이거 제일 바보같이 푸는 애가 누구야? 선생님. 오른쪽이 4차입니다. 그럼 전 왼쪽에 fx가 1차여야 되고요. x 플러스 k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왼쪽 거 다 전개할게요, 선생님. 그래서 오른쪽 거랑 비교해서요. k 찾고 a 찾고 b 찾을게요가 제일 바보 같은 애야. 그게 아니라 식을 보니까 어때? 선생님. 항등식의 한쪽 식이요. 함수 곱하기 x-1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fx, 즉 함수와 다항식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 수치대입법이에요. x에다 뭐랑 뭐 넣을 거야? 마이너스 1이랑 이제 문제가 생겨. 마이너스 1이랑 x제곱 대신에 2를 넣으면 뿔마 루트 1을 든다고 말해.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오른쪽 식 보면 네 글자 보여요? 오른쪽 식이 혹시 무슨 식? 오른쪽 식? 복 2차식이잖아. 복이차식이잖아. 4차, 2차 상수만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x 대신에 마이너스 1 넣는 거 통과, x 제곱 대신에 2 넣는 거 통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에다가 뿔마이를 넣는 게 아니라 x 대신에는 2를 넣는다. 제곱 대신에. 아셨죠? 그럼 연립하면 a, b가 구해지겠죠?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선생님 유형 3번 보면 무슨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는 항상 여기 개념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네모 값에 관계없이라고 항상 합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다 K를 쓰고 X를 쓰고 Y를 쓰니까 여기에 다른 문자 들어가면 다른 문제인 줄 알고 못 푸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요. 네모 값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든 미지수가 다 들어가도 돼요. 따라서 K 값에 관계없이든 A 값에 관계없이든 B 값에 관계없이든 어쨌든 네모 값에 관계없이면 솔루션은 뭐다? 바로 네모로 묶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식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는 0. 근데 첫째 줄에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써 있으면 여러분들은 빨리 이 식을 뭐 하자? 만약에 K에 관한 2차식이 있으면 2차식, 1차식, K가 없는 거 나누시고 바로 이 2차 계수도 0, 1차 계수도 0, 상수항도 0 나오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만 가르치면 너무 주입식 교육이잖아. 선생님 왜 0이 돼요? 대부분 애들 이거 설명하라 그러면 그냥 학원에서 얘가 0 돼야 된대요.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 많아. 그게 아니라 이게 왜 꼭 0이 돼야 되겠어? 얘들아, K 값에 관계없이라는 건 이 K에 지금 벌써 이게 14명이 있거든요. 14명의 학생이 있으면 14개의 숫자가 들어가고요. 1000명이 있으면 1000개의 숫자, 1억 명이 있으면 1억 개의 숫자, 1조 명이 있으면 1조 개의 숫자가 들어갈 거야. 이 K 값엔. 근데 여기에 뭘 넣어도 항상 0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얘를 리셋시키는 방법은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마저도 0 되면 0 더하기 0 더하기 0으로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개수가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냥 주입식 교육으로 외우지 마시고. 자, 그러면 내가 한 문제를 풀 거거든. 9번 문제를 풀 건데 9번 문제를 3초 줄 거야. 3초. 사실은 3초 만에 풀리는 방법이 있거든. 자, 9번 시작할게. 준비, 시작. 1, 2, 3. 끝. 자, 이게 사실은 이제 문제를 풀어봤던 친구와 풀어보지 않았던 친구로 사실 나눠지고, 사실 정석은 이 방법으로 풀면 원래는 안 되거든. 서술형은 이제 이 방법이 빵점 처리돼. 근데 얘들아, 9번을 원래 정석대로, 숙문이랑 서울역 같은 경우는 이제 서술형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방법으로 풀면 안 되는데, 얘들아 어떻게 풀어야 되냐? 원래 정석은 이렇게 풀어야 돼. 선생님, 2x-y 플러스 2가요 ax-by 플러스 10인데 얘가 항상 일정한 숫자가 나온다. 그래서 는 k라고 두는 거야. 일정한 숫자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말 뜻은 뭐냐면, 선생님 xy에 뭘 넣어도 항상 k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x, y 값의 관계없이랑 똑같은 말이네요 라는 거야. 왜? x, y에 뭘 넣어도 늘 k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대각선끼리 곱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식을 써주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 한쪽으로 넘겨서 x, y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x 가진 건 x 가진 것끼리, y 가진 건 y 가진 것끼리 한번 묶어볼게요. 그래서 x 가진 것끼리 묶어보면, y 가진 것끼리 묶어보면, 그리고 없는 것끼리 묶어볼게요. 그럼 얘는 x, y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뭘 넣어도 항상 0이 되려면 개수가 모조리 0이면 되겠네요 라는 거야. 그래서 1번 이 k는 a랑 같아야 되고 k는 b랑 같아야 되고 이 k-10마저도 0 돼야 되니까 k는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b도 5고 k가 5니까 a는 10이 되겠지. 그래서 a, b 값을 이렇게 찾는 게 원래는 정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항등식 개념이 아니라 그냥 비율로 한번 풀어보면 안 돼요? 비율? 무슨 뜻이냐면 우리 1분의 2도 2예요. 2분의 4도 2예요. 10분의 20도 2예요. 얘 모조리 다 2예요. 그럼 지금 무슨 값에 관계없이 항상 2가 나오려면 분모와 분자는 서로 무슨 관계여야 돼요? 배수 관계여야 돼요. 맞죠? 다 2배 차이 나잖아요. 그럼 우린 다 얘가 2가 나온다고 말할 수 있거든? 그럼 얘도요. 얘와 얘도 항상 무슨 관계여야 돼요? 배수 관계여야 돼요. 근데 선생님, 얘네 둘이 배수가 관계가 되려면 A, B를 설정할 수 있나요? 있어요. 왜? 여기가 플러스인데 여기가 플러스 10이니까 이미 몇 배가 돼버렸어요? 5배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2에다가 5를 곱한 게 A니까 10. 마이너스 1에다가 5 곱한 게 마이너스 B니까 B는 5. 이렇게도 찾을 수 있겠네요 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학교 시험에 안 나와요. 다 풀어서.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안 나오고 그냥 항등식의 대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시중에 파는 문제집엔 다 있을 거고요. 모의고사 문제였어요. 그때 당시. 자, 뒷장 넘어가 볼게. 자, 유형 4번에 별표 좀 쳐주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했던 말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뭐냐면 아까 내가 이름을 못 외웠던 친구가 미루랑 그리고 미루랑 정연이 맞지? 정연아 혹시 아까 내가 했던 말 기억해? 모르는 문자랑 시계 개수는 일단 어때야겠지? 같아야 돼. 그게 대부분이야. 이게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기본값이야. 디폴트. 근데 아까 말했듯이 2번 경우에서 고은아 모르는 문자가 더 많을 때는 어떻게 하자 그랬지? 자, 그럼 지금 내가 왜 유형 4번에 별표 칠한지 알겠지? 유형 4번 다 모든 문제 3문제 봐봐. 모르는 문자가 K 제외하고요. A, B거든요. 근데 그는 하나밖에 안 줬어요. 10번은. 11번 볼까요? 모르는 문자는 X, Y, 심지어 X, Y는 신경 안 써도 돼. 모든 실수라 그랬으니까. 모르는 문자는 A, B인데요. X 더하기 Y는 2. 모르는 문자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12번도요. 모르는 문자는 X, Y인데 지금 여기 식이 더 넘쳐나요. 모르는 게. 와,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푸냐 이거지. 이렇게 모르는 문자에 비해서 식이 너무 적을 때는 한 문자로 바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11번과 12번 풀 때 선생님 이거 큰일 났어요. X, Y 값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밑에다 넣죠? 그게 아니라 바로 예를 들어서 11번을 푼다라고 하면 X 더하기 Y는 2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나 Y가 X가 좋아. 그래서 Y는 2-X로 바꿔서 이 식을 바로 밑에 있는 식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어디에? Y 자리 대신에. 그럼 시작할게요. AX 3Y니까 Y 대신에 2-X 그 다음에 플러스 B-4가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한 문자로 바꿈으로써 우리가 얻는 장점은 뭡니까? 라고 하면 모르는 문자에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었으니 하나로 바꿔보니 모르는 문자가 하나로 줄어들더라. 그래서 모든 실수 XY라 그랬으니까 X 가진 거 묶어보자. X 없는 거 한번 써보자. 그럼 얘가 항상 0 돼야 되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네요. 그래서 A는 자동적으로 3,
B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2더라 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요런 친구들이 아쉬워. 이런 거 맞추는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이 맞추는 친구들은 그냥 외워서 푸는 애들 되게 많아. 아, 그냥 대입하래요, 한 문자로. 그게 아니라, 아, 모르는 문자와 시계 개수. 이 개수의 차이에 따라서 풀이가 정해져 있잖아, 이미. 모르는 문자랑 시계 개수랑 똑같으면 연립해라. 더하고 빼라. 더 많으면 한 문자로 바꿔라. 이 개념만 알았어도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은 모든 고3 때까지 모든 미적분 원에서도 전 이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겨울방학에. 겨울방학에 제가 스파르타 했거든요, 2학년 애들. 아침 9시부터 수업할 때도 얘들아 모르는 자 몇 개야? 2개요. 그럼 자 연립하자. 더하기 빼고. 모르는 자 몇 개야? 2개요. 근데 식이 몇 개야? 하나요. 근데 미적분 원에서도 똑같이 그 짓 하고 있어요. 모르는 문자가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문자로 바꿔서 하면 갑자기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고3 때까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 내가 알고 있는 구하고자 하는 문자는 식의 개수를 항상 똑같게 만들거나 모자르다면 한 문자로 바꾸자라고. 자, 마지막 진도입니다. 유형 5번. 자, 유형 5번은 제가 해줄 말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 자신 없어 하는 친구들 없어요. 아마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에 학원 다니고 과외하고 인강 들은 친구들 중에 유형 5번 자신 없는 친구 없을 거야. 근데 한 문제가 안 풀려요. 당황해서요. 아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런 문제는 많이 풀어봤을 거야. 뭐 4x 3승 더하기 5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을 3승 했을 때 여기 이제 시작하겠죠. 이렇게. 아, 여러분들 이제 뭐 워낙 문제도 다양하게 많이 풀어봐갖고 왔을 거예요. 이렇게. 총 근액 몇 차까지 나오겠어요? 9차까지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x의 9승, a의 9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 가십니까? 가요? 고은아? 자, 그럼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 x에다 1이랑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구해요. 이거 모르는 친구들 없어요. 근데 가끔 어떤 친구들이 이제 당황하냐면 여러분들 얘는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해요? 상수항이죠. 요걸 상수항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는 뭐라고 해요? 얘는? 이걸 최고차항이라고 해요. 최고차항. 근데 생각보다요. 저 A0는 많이 들어봤는데 A9는 처음 들어본다고 하는 친구 많아요. 근데 이거 최고차항 맞아요? 당연하지. 제일 큰 차수에서 나오니까. 제일 4x 3승을 3승에서 나오는 식이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학교 시험에서 가끔 가다간 얘를 구하라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예. 근데 애들이 시험장에서 잠깐 당황해요. 내가 저 A9 어떻게 구하지? 더 소름 돋는 거 말해줘요. 요 가운데 것도 구할 수 있어요. 요 가운데 것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 아마 여기에 흔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한 명 있으면 다행이겠다. 이거 가운데 것도 구하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게 직접 이 식을 3승해서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식만 보고도 직접 구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상수항, 두 번째 최고차항, 세 번째 가운데 번째 항. 이건 사실 직접 구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다음 시간에 문제를 들고 올게요. 자, 그럼 일단은 상수항하고 최고차항을 선생님 제가 직접 어떻게 구해요? 진짜 상수항을 3승하면 돼요. 그래서 1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최고차항을 못 구해서 당황하는 친구들 많은데 최고차항도 노가다예요. 왜요? 최고차항이 여기서밖에 안 나오거든요. 상수항은 여기서 나오고 최고차항은 여기서 나오듯이 최고차항도 여기서 4의 3승을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64. 그래서 예를 들면 유형 5번에 13번 볼까요? 여러분들 가나 다라 기가 막히게 찾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마에서 당황해요. A10 어떻게 구하지? 갑자기 당황해요. 그냥. A10 쭉 보니까 X 10승에 있어요. 아, 이거 최고차항이구나. 그래서 바로 A0는 마이너스 1을 5승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A10은 1을 5승하니까 1 나오니까 마이너스 1 빼기 1에서 t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지금 솔직하게 말할게. 이거 제가 뒤에 수준별에 넣어놨는지 안 넣어놨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학교 시험에서 어렵게 나오는 요 유형 5번은 정해져 있어요. 아시죠? 고은 씨는. 우리 한 번 했었죠.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애들 당황해요. 여기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A0, A1, A2를 구하죠?
안 된대. 여기다 1이랑 마이너스 1 넣으면 분모가 다 살아있대. 이거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애들이 하도 주입식 교육으로 배웠다 보니까 자꾸 x에다 1이랑 마이너스 1만 넣으면 되는 줄 알고 맨날 1이랑 마이너스 1만 넣어갖고 와서 틀리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제가 이것도 갖고 올게요. 이거 어려워요. 이거 왜냐면 쪼개서 넘기고 곱하고 나누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운 요 유형 5번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숙제 해오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 책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넣어놨어도 아마 N반책 아니면 우리 마플 교과서에는 있어요. 마플 교과서. 마플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제가 갖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숙제는 똑같이 80번까지 풀어오시면 돼요.